네, 9시입니다. 6월 26일,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월요일 하태민 경제TV 개장방송, 일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 잘 되시기를 정말 소망하는 방송입니다. 자, 양시장 오늘도 개장 전 방송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과 연기금 투신의 수급 동향을 중심으로 코스닥 중심으로 살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랑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그리고 좋아요, 지금 많은 분 까먹으셨는데요. 좋아요 까먹으신 분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도 에코프로 BM 돋보이고요. 이오테크닉스가 상승 출발했거든요. 네, 오늘 삼성전자가 소폭, 기가비스 금요일 상한가 치더니 오늘 마이너스 출발이고 이래서 힘듭니다. 금요일 상한가 팡 치면요, 뭐 이 분위기에 이어져 이게 잡으면 또 물리는 거죠. 뭐 장중에 어떨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마이너스 분위기 출발이네요. 양시장 0.1%씩 하락 출발입니다. 소부장들은요, 오늘 동진 세미캠 강세인데요. 동진 세미캠은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 카페에 동진 세미캠 어제 12시 30분에 올렸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고 시간 나면 저도 한번 같이 봐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는 반도체 중심으로 쭉 제가 분석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 감각을 잡으려고 합니다. 감각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이 지금 그렇게 질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 감각을 한번 찾아보려고 뭐 반도체면 반도체, 아니면 방산이면 방산 막 계속 분석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참 방향 잡기 힘든 시장입니다. 동진 세미케 강세 돋보이고, 원익 QNC, 코미코 요즘 이런 종목들 강세네요. 자, IT는요, 오늘은 솔루의 미신고가 내고 있고요. 노바텍, 자석기업, 자석업체죠. 개별주 정도로 위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주들도 그만큼만 하고요. 엔터는 오늘 좀 전반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루닛이 좀 강세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조용한 출발이네요. 조선주들 소폭 플러스 분위기고요. 방산주 한해에어로스페이스 좀 많이 빠지는데, 프리고진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1일천하로 끝났다 해가지고,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데, 어쨌거나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에 끝난다, 이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심리적으로는 방산주에 조금 부정적이겠죠. 자, 2차 전지는요, 오늘 에코프로 BME 플러스고요. IS동선, 미래나텍,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전반적으로 좀 약세 분위기에서 일부 종목, SK 이노베이션은 유상증자 발표하는 바람에 지금 약세입니다. 근데 이렇게 설비 투자를 위한 유상증자는요, 뭐 악재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자본을 조달하는데 그게 악재일 수는 없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좀 후공정 관련주들도 약세네요. 후공정 관련해서는 이슈 업종 테마 분석의 후공정 장비주들, 네, 요거 저 분석해 놨으니까요. 한번 읽어 보십시오. 건설주들이 오늘, 와, 어쩐 일입니까? 이렇다니까요. 이렇게 막 뜬금없이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니까 오늘 건설주들 뭔 얘기가 났습니까? 뭐죠? 메가 프로젝트 수주 예외에서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네요. 6조 5천억 수주를 따냈다, 이런 얘기가 있었나요?
수주 한 개 6조 5천억짜리 케미칼 단지를 했다. 네. 뭐 좋은 얘기네요. 그동안 우리 해외 건설은 좀 정부가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지원을 해줘야, 금융이 따라가줘야 우리나라 그 지역에 차관을 좀 빌려줘야 그 돈으로 투자하고 하거든요. 그런 이유네요. 어쨌거나. 근데 이 장이 요즘 장이 이래서 제가 참 볼썽사납다는 건데, 현대건설 같은 주식이 갑자기 10몇 프로 이렇게 뜬금없이 위에 잡으면 또 물리거든요. 참 장이. 어쨌거나. 오늘은 현대건설, HD건설 기계 뭐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네요. 그 다음에 지금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번에 6월 18일 중국의 소비 행사에 우리나라 화장품이 전혀 안 팔렸다. 지금 중국은 지금 애국주의 열풍 아닙니까? 중국의 지금 2030 세대는요, 중국이 철저히 통제된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뭐 대학 입시에도 시진핑 의록을 해석해라, 뭐 이런 것도 나왔다고 하는데, 말 같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 게 중국인데, 언론의 자유가 세계에서 제일 꼴찌가 북한이고, 그 위가 중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애국주의 열풍을 뜬금없이 중국몽, 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하면서 남의 나라를 괴롭히는 전 세계 국가들하고 좀, 그래서 뭐 결국은 디리스킹 이런 것들이 각 나라한테 항상 경제적 보복으로 대응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노벨 평화상을 홍콩 민주주의 하는 그분한테 노벨 평화상 후보하니까 노르웨이 연어 수입을 금지한다든지, 각국별로 항상 경제적 보복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제하고는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게 지금 디리스킹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은, 중국은 지금 애국주의 열풍 2030 철저히 애국주의 교육을 받고 있어서, 네, 지금 우리 화장품들이 안 팔렸다 그럽니다. 중국 말고 앞으로 인도라든지 딴 데 가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증권사의 투자 의견도 하향입니다. 바이오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고요. 오늘은 다시 루닛이 강세인데, 루닛이 좀 변동성이 심하죠. 오늘도 강세. 자, 그 다음에 이쪽 내가 지금 공정 관련주로 오늘 동진세 느낌이 좀 강하고요. 근데 요즘 느낌 중에 하나가, 이 중에 레이저 셀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다가, 와, 얘는 정말 좀 거시기하다.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좀 거시기하다 싶은 정도의 기업 내용이라서 제가 분석하다 말았는데요. 이런 주식이 이렇게 뜨면 결국 항상 어떤 테마가, 네, 1등주라 그럴까요? 선도주부터 2등주, 한 3등주 정도가 근데 주가는 3등주가 더 세게 오를 수도 있어요. 이것들이 막 부각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이 테마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레이저 셀이 있잖아, 움직이는 거 보면서, 야, 이 후공정 테마가 이제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못난 게 이뻐 보일 때 그 테마는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흐름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좀, 오늘 외국인 양시장 순매도 출발이군요. 그리고 월요일이다 보니까 아직 기관들도 안 움직이는데, 그래서 지금은 일시적으로 외국인 매물이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에코프로는 이러면 다시 신고가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종목별로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에코프로가 시장에 미칠 영향이 지금 큰 타이밍이다. 지금 딱 고점에서 있었으니 여기서 뚫어버리면 공매도 세력들은 당연히 숏 스퀴즈 들어오겠죠. 우리 지금 담보 부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후달리죠. 근데 생긴 거 보면 여기서 위로 튀어갈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과연 에코프로가 되면
공매도 환매수 장세가 일시적으로 전개될 수가 있겠다 싶어서 에코프로 흐름인데요. 오늘 에코프로 강세가 여전히 기로에서 돋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개장 초반이니까요. 흐름을 계속 한번 지켜보시죠. 코리아님, 하리하리 주가가 너무 빠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 주식과 결혼하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이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이요, 참 지나보면 참 쉬운데 그 과정에는 참 고달픕니다. 셀트리온 같은 게, 셀트리온이 딱 그런 이유거든요. 셀트리온이 듣보잡 회사를, 셀트리온은 왜 상장한 회사예요? 여러분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IPO한 회사가 아니고요. 그때 셀트리온 아마 오알캠일 거예요. 오알캠이라가 뜻보잡 회사가 갑자기 셀트리온이 인수를 우회 상장하면서 바이오시밀러 하겠다 하니까 사기다, 택돔 소리 한다, 막 온갖 얘기 다 나오면서 그때 주가가 2,200원짜리 해서 아마 합병할 때 아마 한 6, 7천원, 6천원에서 8천원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올라가다가 여기 또 반토막도 났죠. 반토막 나면 그 봐라 사기 아니었냐, 막 이런 얘기 나오고 과정에서 계속 어려운 국면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요 정도까지는 참 힘든 국면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가 40만원 가니까 아이고 그때는 이제 얘기 안 하죠. 최근도 마찬가지, LN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LNF 같은 경우도 요때 참 많이 힘들었죠. LNF 같은 경우도. 지금이야 20만원 가니까 LNF가 기술력이 최고 수준이 어쩌니, 주식시장이 그런 곳입니다. 주가가 한참 비싸지면 그때는 온갖 좋은 얘기 다 해. 근데 그 과정에서는요, 깡통도 나고, 여기는 온갖 부정적 얘기 다 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게 우리가 걱정 없이 쭉쭉 올라가면 세상 좋지만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현명하게 비중 조절을 하면서 이제 그 기업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공부를 하면 중장기적 그림은 그리되 단기적 비중 조절은 내가 시장 흐름에 맡겨서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저 주식이 아주 잘 될 것 같으니까 나는 묻어놓고 안 볼래. 그게 능사는 아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7월달 상순에 착공을 할 것 같은데요. 그게 큰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 어떤 종목이라도 여러분들께서 그 종목의 미래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가, 그 과정에서 이 포트폴리오는 항상,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늘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 양시장 아침에는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니까요. 아무래도 10시 반, 11시 지나야 본격적으로 매매를 할 것 같은데요.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9시 13분인데요. 그래서 저랑 한번 여러분 보시겠지만 기업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은 우리 사실상 주식시장의 하대평뿐입니다. 저랑 같이 방송을 하면서 기업 내용을 이렇게 알아가시고 있는데 그 지식을 잘 활용하십시오. 여러분의 것들을 만들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포트폴리오 펀드 매니저가 되셔가지고요. 그래서 하대표가 추천했지 않냐? 나는 하대표 믿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CEO님들이 제가 알려드린 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스스로 얼마든지 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식이면요. 자, 그 말씀 드리고요. 오늘 양시장 출발한 외국인들의 순매도 크지는 않은 순매도 출발입니다. 그 코스피는 0.1%. 근데 코스피는 뭔가 조금 지금 좀 맛이 가고 있다. 흐름상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보스닥은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닌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439억 야무지게 순매도로 출발합니다.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는 아직은 특별한 움직임이 없고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데, 다만 에코프로의 움직임이 오늘은 좀 또 만만치 않아서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다. 동산이 조금 돋보이네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정의원님, 프로의원님, 유시원님 강조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절대 주식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맹신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식 투자는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잘 지켜가지고 일단 안 깨지면 제일 좋고요. 깨지더라도 남보다 좀 덜 깨지고 버티다가 딱 기회가 1년에 몇 번 옵니다. 여러분한테. 그때 쭉 뻗느냐 못 뻗느냐 요 싸움입니다. 쭉 뻗느냐 못 뻗느냐는 이제 지식에서 그런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데요. 뭐 계속 말씀드린 지금 장은요. 여러분들이 아주 좀 저질스러운 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뒤늦게 좀 말았는데 그 이번에 그 8종목 SG증권 사태나 5종목 한가 사태를 보면서 와 저는 뭐 예전에는 뭐 수급하고 작전한다 하면 아이고 뭐 예전에 뭐 한 두세 명 모여가지고 말 같지 않은 장난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말았는데 야 저렇게 기업화된 아마 제가 볼 때는 거대한 피라미드 조직입니다. 기업화된 조직화됐구나. 그래서 저들이 저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주가를 움직이겠구나 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또 그 소위 말해 전주를 뒤에 끼고 겁없이 막 덤벼드는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내용보다는 수급적으로 한 번씩 테마가 오면 삼화전자 이런 게 그런 대표적인 예로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이렇게 페라이트 코어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이런 흐름도 이제 시장의 흐름으로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흐름이 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저게 왜 저렇게까지 올라야 될 일이지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아마 그렇게 막 CFD도 썼고 젊은 수급 친구들이 그 나름 조직화돼서 이렇게 막 주가에 막 바람을 잡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권님, 유튜브, 우크라이나 제건, 네, 아직 좀 빠르죠. 근데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포탄 제공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제공하면 우리도, 네, 숟가락 하나 큰 거 얹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저런 거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참 무고한, 자, 하여튼 전쟁은 노인들이 일으키고, 네, 피는 젊은이들이 흘린다. 네, 저런, 시진핑처럼 중국 몽이나, 푸틴처럼 막 러시아 구소련의 영화를 재현한다. 막 저런 독재자를 등장하면 젊은이들이 피를 이렇게 흘리게 됩니다. 무솔리니가 그랬잖아요. 로마의 영광을 재현하겠다. 사실은 무솔리니가 이태리가 경제력이 군사력이 있었으면 아마 히틀러보다 먼저 했을 건데 그는 뭐 농업 국가라서 무기가 변전찮아서 입만 갖고 떠들었고요. 히틀러가 제패하겠다는 야약으로 군사 무기를 해가지고 일으킨 게 2차 대전이지 않습니까? 참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 자, 그 소의 흐름을 보면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 자 보시죠. 오늘 우리 하 대표가 또 정확하게 분석해 드렸습니다. 외국인과 코스닥 중심으로 보시고요. 외국인과 연기금의 수급 중심으로 보는데 외국인들이 한 439건 순매도가 줄어드니까 또 금세 튀어올라오네요. 지금 이런 수급장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지금 달력이 있는 장이고요. 그 속에서 외국인과 오늘은 연기금은 아무래도 10시 반 넘어야 매매할 거니까요. 연기금들이 우리 하 대표가 분석한 대로 데일리에서 연기금들이 과연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고 있는데요. 이 흐름이 이번 주에도 이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은 좀 순매도였죠. 그래서 월요일은 좀 이런 흐름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주 초반에는 조금 주춤하다가
주 중반부터 순매수가 커지는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고, 아니면 오늘은 지난주 후반에 분위기가 이어져서 오늘도 순매수가 클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시죠.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네. 그 다음에 채원 의미 중앙 DNM 비중주들 유효한지요. 자, 여러분들이 그 주가가 여러분들 주식 샀다가 물리는 경우가 잦지 않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내가 주식 사자마자 오르는 경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매우 드뭅니다. 매우 드문데요.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아이고 지지대 무너지가 깨지지 않을까. 이게 대부분의 99%의 투자자들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왜? 눈으로 투자하니까. 근데 우리 하 대표가 네, 제가 리포트도 해드렸잖아요. 기업 내용에 대해서 알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현님 프로그램 지금 리튬이온이 어떤 건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 건지, 이런 거 다 아셨잖아요. 그리고 중앙 DNM 나아갈 길도 제가 조사해서 다 알려드렸고,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 투자자 중에 한 1%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펀드 매니저도 전해액에 대해서도 모르는 펀드 매니저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면 전해 요즘 분리막은 이제 조금씩 아는 것 같아요. 분리막은 뭐 이해가 쉽잖아요. 그런데 전액에 대해서 이제 아직은 조금 그런 단계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이렇게 빠질 때 기회죠. 기업 내용이 지금 회사가 성장세로 가는데 지금 시총이 3천억이야? 야, 지금 2차전지 웬만큼 좀 방귀끼도 시총이 한 7, 8천억이고, 네. 좀 어느 정도 하면 더 테러 한 1조 5천원 내외씩 하는데 이런 고성장주가 시총 3천억이야?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투자자는 아마 지금 지지대가 깨진다. 그러고 앉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명한 우리 정혜원님, 프로연님, CEO님들은요. 네,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주식시장은 필패입니다. 우리는 기업 내용을 가지고 이럴 때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요. 제 카페 리포트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종목에 물렸다 한다면요. 제 카페 리포트 보시고 기업 내용을 한번 더 살피시고 제가 리포트를 지금 요즘 반도체 쪽으로 집중적으로 쓰는 게 제가 이번에 또 반성을 했어요. 지난번에 한 3주 전에 이렇게 선수들과 토론을 좀 해보는데 반도체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다 이런 분들도 여럿 있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분들의 생각이 맞았구나. 주식시장은요. 제가 카멜레온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잘못 봤으면 반성도 하고 그러면 빨리 감각을 찾기 위해서 그냥 막 반도체 관련 기가비스, 이넵 테크놀로지, STI, 인텍 플러스, 프로텍, 네,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HPSP, 동진세미캠 쭉 제가 분석해 보지 않은 이게 이제 제가 감각을 찾으려는 몸부림입니다. 또 보니까 또 방산도 움직이네. 현대로템도 해보고 풍산도 해보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해보면 방산도 움직이니까 또 감각을 찾으려고 방산의 현주소가 어디지?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을 해도 살 주식시장을 참 따라다니는 게 참 힘듭니다. 참 힘든데 어쨌거나 우리 정의원님, 프로엔 CEO님들은 이 자료들 우리 하 대표가 참 정성껏 쓴 자료들인데 정보사 리포트보다 여러분 훨씬 쉽고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시고 업종 테마 분석에 또 도움 되시라고 전액 수출 상황이라든지 후공정 장비, 육부라 인산이통 가격 이런 걸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 제 공간에서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하십시오. 공부를 하시면 주식시장이 1년 365일 열리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방긋 웃을 날은 며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바닥 100일 천장 3일이라는 격언이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런 의미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고의 시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주식 투자 하자마자 주가 올라가고 막 수익이 나면 주식으로 다들 재벌되죠.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분들은요, 한 5%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높은 거예요. 사업을 하면요, 99%가 망합니다.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그래도 성공할 확률이 낮거든요. 모든 일이 다 그렇죠.
뭐 아이돌 지망생들 중에 정말 성공하는 아이돌 과연 몇 프로 되겠습니까? 영화 배우들도 연예인들도 대부분이 열악하게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건 세상 이치고요. 근데 우리 정의원님, 프로연 CEO님은 우리 하 대표랑 특급 참모를 내가 두고 있어서 내가 웬만한 펀드 매니저보다 낫다. 그래서 저 참모의 지식을 잘 활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저 지식을 참 활용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건가? 여러분의 학식이면 충분히 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이브가 플러스 났군요.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자, 외국인들이 코스닥에, 오호! 네, 코스닥에 이제 순매수로 돌아서려고 그러는데요. 코스닥에 외국인들이 일찌감치 순매수로 돌아서면 계속 순매수로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도 제가 드렸는데, 코스닥 시장이 검세. 지금 시장의 현주소가 이렇다. 굉장히 수급 방향도 예측하기 힘들고, 다만 제가 개장 전에 데일리에 설명드렸듯이, 지금 외국인의 순매도가, 외국인의 순매도가 강도는 현저히 약화될 가능성이 높겠다. 제가 합리적으로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이번 주부터는 엔화 약세, 엔화 환율, 엔달러 환율 상승세도 단기에 좀 있게 좀 꺾일 가능성이 높고, 지난주에 우리 원달러 환율 상승폭도 컸기 때문에 그 외국인이 이익 실현하려는 외국인들은 좀 있어보자 이런 분위기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순매도 강도가 현저히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또 예측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특급 참모를 잘 두고 계시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거의 뭐 순매수로 돌아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도 금방 플러스로 돌아서네요. 하이브가 플러스 돌아섰고요. JO 이런 종목들, 두산 테스나가 두산 테스나 조금 뜬금없는데요. 요즘 다 이렇다니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이게 오를만한가 싶은데도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막 양봉이 생기니까요. 지금 두산 테스는 이미지 센서잖아요. 이미지 센서는 지금 여전히 부진합니다. 뭐냐 하면요. 지금 아까 제가 샤오미가 주가가 10% 빠졌다는 걸 좀 말씀드렸잖아요. 샤오미 이런 회사는 굉장히 위험한 회사입니다. 스마트폰, 휴대폰의 영업이익률이 매우 낮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는요, 정말 매출이 줄으면 아주 위험해지는 구조를 가진 회사들이거든요. 영업이익률은 박하고. 어쨌거나 샤오미 주가가 10% 빠진 이유가 이 쇼핑데이 6월 18일 쇼핑데이에서 휴대폰도 안 팔리더라. 지금 중국 사람들이 지금 소비를 할 만큼 돈이 없어요. 실업자는 넘쳐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샤오미 주가가 떨어진대. 쇼핑데이. 그러면 삼성전기가 의외로 중국 휴대폰 회사들한테 부품 공급을 많이 해요. 그럼 삼성전기도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죠. 그리고 거기 묻어 들어가는 게 여기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두산 테스나가 해야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 시야의 이미지 센서 같은 거, 이것도 당연히 양이 그렇게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두산 테스나가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지만 둘러싼 환경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 아직은. 자, 소부장들이 좀 보이네요. 소부장들이 자, 오늘은요, 소부장 중에서 동진 세미캠이 강세고요. 자, 코미코가 강세네요. 코미코는 좀 의외인데요. 자, 그럼 30초 후에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